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자, 돈을 낳는 법칙입니다. 돈을 낳는 법칙. 돈을 낳는 법칙. 돈을 낳는다고 하네요. 정말 돈을 낳았으면 참 좋겠죠. 자, 이 책은요. 가야 게이츠 지음 황선종 옹김 18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 18년 12월이니까 그렇게 몇 달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나누어서 좀 내용들이 알찬 내용들이 되게 많네요. 자, 지연이 가야 게이츠는요. 도호쿠 대학교 공학부 원자핵 공학과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그는 일본에서 초부유층 고객의 재물을 상담해 주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억 단위 자산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가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분의 그 책 내용 중에서 그분의 생각하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눈에 확 띄는 것이 돈, 인맥, 학력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책 보니까 꼭 필요한 실용서인 것 같아서 제가 2부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은 부조리하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되거나 인맥으로 우월한 자리에 올라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류대학을 졸업하면 대부호는 못 되더라도 인류기업에 취직해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애초에 기여한 게 없어. 인류대학을 못 나왔으니 출세는 언감생심이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물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이렇다 할 학력이 없어도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남다른 재능을 타고난 이들이다. 일명 천재라 할 수 있다. 역시 탁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는 부자가 되기는 틀렸어 라고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돈, 인맥, 학력, 재능 등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금수저가 아닌데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앞에서 돈이나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다고 말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언론 매체에 소개되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천재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이다. 언론 매체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천재나 이례적인 사람들을 다루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적인 능력이나 화려한 인맥이 없어도 꾸준히 노력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돈이 따라오고 축적되는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달려있다. 달리 말하자면 좋은 습관과 사고방식만 있다면 누구라도 인생이란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많은 자산을 쌓기 위해 꼭 천재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저널리스트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그 뒤 금융기관으로 이직하여 시장을 조사하거나 펀드를 운영하는 일을 했다. 내가 근무했던 곳은 둘 다 비교적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었기에 다른 회사원들과 비교하면 연수입이 높은 편이었다. 그래봐야 어차피 연공서열, 건속수나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체계를 중시하던 전형적인 기업이었다. 서른의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며 당연히 이렇다 할 자산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에게 20대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시간이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바탕을 온전히 20대에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상위층의 부의 공식 한낱 신기로일 뿐이다. 세상에는 엄청난 천재가 존재하는 사실을 20대에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20대에 거둔 가장 큰 수확이다. 저널리스트는 다방면에 걸쳐서 세상 일을 조사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된 일이기에 언제나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펀드를 운영하는 일을 할 때는 주식을 성장시켜 거액의 부를 거머쥔 최상위 부유층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을 못하는 사람과는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라며 라는 점에 강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 나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성공한 극소수 사람들의 비범한 행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 유산, 인맥, 천재성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천재적인 행보를 보이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다. 평범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착실하게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며 성공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수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수십억 원 단위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천재적인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들이 사례를 통해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부자가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했다. 천재가 아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논리성이다. 논리성만 확실하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그 뒤 나는 내 나름대로 정리한 방법들이 정말 옳은지 여부를 실험하고 싶어졌다. 다른 사람을 통해 실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직접 실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0이라는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세운 법칙에 따라 비즈니스와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내가 쌓은 자산은 수십억 원 단위이기에 수조 원의 자산을 지닌 최상위 부유층과 비교하면 서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정도는 돈을 갖고 있으면 딱히 사치를 부리지 않는 이상 평생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개 회사원에 지나지 않았던 나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였다. 자, 부잣집 아이들이 전수받는 재산 정식의 법칙. 세상에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부잣집 아이들 중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자산을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운도 따라야겠지만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 방식을 부모에게서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요한 것은 돈의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늘리기 위한 법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2030 시절의 습관이 부자의 기초체력이 된다. 젊어서의 습관이 부자의 기초체력이라고 합니다. 수조 원이란 금액을 모으는 것은 어렵겠지만 수십억 원 정도에 만족한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다. 다만 20대부터 30대까지는 돈을 벌기 위한 기초체력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가 중요한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대체적으로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나도 돈을 낳는 성공 법칙은 발견했지만 법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꽤 고생을 했다.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다. 일단 이 단계까지 오르면 논리성으로 돈을 따라오게 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 단계에서 좌절하기 때문에 돈과 인연이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부자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정리했다. 벤치마킹하면 좋은 부자와 그렇지 않은 부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확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많은 자산을 만들기를 바란다 라고 머릿말에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들이 많고요. 어떻게 하면 부자 대열에 낄 수 있는지 젊어서의 그 법칙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혀 있네요. 20대 30대에서 그 습관이 부자의 기초 체력이 된다고 했죠.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돈에 대한 집착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대체로 착각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돈에 대해 꽤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방해한다.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과잉 저축 신앙이며 또 다른 하나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동이다. 과잉 저축 신앙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부자를 방해하는 것 중에 요소 중에서요. 억만장자가 된 부자들은 젊은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연구한 것을 이렇게 자료로 내서 책으로 낸다는 것도 또한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의 운을 태워주는 6가지 절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다음의 6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두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라. 세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네 번째, 모든 일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라. 다섯 번째,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 여섯 번째,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고 했죠. 이게 학습도 모방이고 인생도 모방이고 부자도 모방인 것 같습니다. 부자도 모방이라는 것 소리를 제가 좀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모방하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데 대한 핑계로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자산 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수익의 일정액을 저금하고 그 돈을 투자하라는 철칙이 있다. 또한 투자에는 일정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대원칙이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처럼 확고한 원칙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네요. 부정하지 않고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라고 합니다. 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돈이 다가오는 관계와 돈이 멀어지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읽었는데요. 유익한 인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점이 중요하다. 자기에게 이익한 부분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라고 하고요. 돈이 멀어지는 관계보다 돈이 다가오는 관계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자,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라, 의문을 가지라고 했죠. 자, 의문과 호기심.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평균적인 수준에 그치고 만다. 앞에서 나는 좋은 것은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방함으로써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으면 한층 큰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이뤄질 가능성이 생긴다. 일을 진행하는 방법 등에서 의문이 생길 때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적혔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 의문을 또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상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 주변에 소음을 없애주는 장치는 없을까라고 인터넷에 글 쓴 사람이 온갖 조롱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주변의 소리를 흡수해서 반대 위상의 소리를 내어 노이즈를 줄이는 장치는 현재로서는 핸드폰 형태의 제품밖에 없으며 스피커 형태의 제품은 없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 뿐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공업 용도로는 일부 비슷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호기심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자꾸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다섯 번째,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고 나와 있죠. 자, 의문을 갖는 마음을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의 균형이 중요하다. 지식만 중요하면 이런 자연스러운 의문에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지혜만 중시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홀하게 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리스크는 누구에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며 여기에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라고 하네요.
자,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그 다음 장에 또 나오는데요. 자, 직감이 아닌 논리적 판단이 재물운을 불러들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방으로 경험을 쌓아라. 가진 것이 없을수록 모방하라고 합니다.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천재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논리적인 사고 회로를 갖고 있다. 돈은 경제활동의 성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다.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돈을 버는데 성공할 확률이 한층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모방으로 강제대국이 된 영국과 일본. 그렇죠. 모방으로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뭐 좀 미국을 따라잡고 오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모방을 많이 중국이 모방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어제 뉴스를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의 화장품도 중국에서 모방을 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모방을 하냐 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든 것처럼 다시 포장을 해서 중국으로 가서 그걸 진짜 인장 판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굉장한 그 계란을 만드는 거라든지 고기도 그 박스 그런 걸 가지고 그 고기처럼 육질하고 맛을 그대로 낸다고 하죠. 계란도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만드는 그렇게 그런 어떤 노력을 다른 데 기울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모방이 결국은 1인자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모방의 중요성은 일본에서 제조업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